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미국 재진출 위에 FDA 미팅 임박했다는 이제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차트상으로는 5거래일 만에 드디어 이제 종가상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3% 넘게 이제 상승한 54,0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여성경제신문기사의 어떤 팩트체크를 하면서 6월 19일로 기산해서 이 30일이면 이 7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사 내용은 그게 회사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 19일 이내에 미팅 예정이다. 이런 어떤 이제 워딩이 있었습니다. 뭐 회사 확인은 아직 안 됩니다만 오늘 이제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의 미국 재진출을 위해서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는 이제 임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사와 연동한다면 뭐 오늘 17일이니까 17일, 18일, 19일 아니면 조금 더 러프하게 보면 이제 19일 전후로 미팅이 개최되어서 결국은 이제 미팅 이후에 포스트 액션 레터라든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미팅 결과를 뭐 알 수 있는 요런 유형으로 지금 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미팅 날짜를 언급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미국 재진출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다. 결국 리서브미션을 넣어야 클래스 1, 2 지정받고 새롭게 이제 포드파 일정을 받아서 이제 홀드되었던 FDA 리뷰가 재개되면서 최종 허가까지 결정 가는 어떤 과정에서 재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래서 재개를 위한 타이베이 미팅의 일정들이 지금 임박한 어떤 또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6월 19일이 신청한 날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통상 미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19일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 이거 이제 HLB에 따르면 요거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미팅 날짜가 정해졌다. 그 내용에서 확대는 안 돼 있습니다만 통상의 어떤 규정으로 보면 전후로 진행될 가정이 굉장히 높다. 현재 미팅 일정은 확정됐지만 공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작년하고 다른데 미팅 날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어떤 비공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팅 결과 관련되는 부분을 항서제약과 협의를 통해서 공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결국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서제약이 결국 미팅 이후에 리서브미션을 언제 하겠다는 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7월 달에 추석 전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9월 이전에 리서브미션을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클래스 2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는 어떤 일정들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타임 스케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베이 미팅은 FDA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미팅 종류가 A, B, C, D인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미팅이 진행되는 그리고 또 통상 클리니컬 홀드 상태라든지 CRL을 받은 스폰서와 진행하는 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팅에서 FDA에 어떤 보안 자료를 제출할지 결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통상 미팅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미팅 관련되는 서류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보안 서류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FDA 기준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승인이 끝나는 클래스 1 그 다음 6개월 정도 걸리는 클래스 2 요거는 이제 리서브미션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청 날짜로부터 2개월
신청 날짜로부터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요 한 달 걸리는 억셉턴스 레터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클래스 1, 2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미팅에서 FDA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재심사 시에 클래스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1이냐 2냐 요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번 미팅은 리서브션과 클래스 1, 2를 결정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클래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재개를 얼마만큼 빨리 해주느냐 이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그래서 비교로 하면 그 CRA를 받는 비중 자체가 전체에서 거의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이제 사렙타 같은 경우에도 CRA를 받고 난 다음에 타입의 미팅을 요청해서 그 FDA가 이와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의 보완 없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완한다는 말은 약에 대해서 이제 뭐 안전성, 유효성이 있을 때 데이터 요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시설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밸리데이션 관련되는 데이터의 어떤 요구 조건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지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뭐 그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CMC 관련되는 서류의 어떤 일부라든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CMC 서류 일부를 뭐 수정하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실험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고 이런 해서 이 재심사를 통해서 클래스 1으로 뭐 지정되고 그래서 클래스 1이면 2개월 만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타입 A 미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양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떨지 잘 챙겨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HLB는 신약개발 그룹사 체제를 갖추게 된 출발점이자 그러니까 뭐 지금 개발 기간도 지금 12년, 13년 정도가 되었던 상징적인 어떤 자산이죠. 최근에 이제 리라포라틴 관련되는 부분 연말이나 내년 초에 NDA 신청을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리보세라닙의 어떤 상징성은 뭐 회사의 뭐 전부 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합병 관련되어서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리보세라의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 청구권 행사가 400억이 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미팅의 어떤 기대감과 결과값이 주가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400억이 넘지 않아서 흡수합병이 되기 위해서 생명과학의 주가에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상업화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적응성 확장이라든지 후속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져왔던 부분의 어떤 이 역량 관련되는 부분에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는 큰 흐름은 아닙니다만 강보합권 정도. 근데 홍콩 증시에서는 이틀 연봉에 따라서 한 2% 정도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항서제약이 이제 평가하는 어떤 부분의 핵심 경쟁력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ADC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지금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올해도 13개 정도 신약 출시 관련되는 부분을 앞두고 있고 국제 수입 비중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기술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이 캄넬리주맙의 세계화 관련되는 부분들의 단점들을 극복해야 되는 항서제약 뭐 요런 어떤 흐름에서 캄넬리주맙의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 해결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차트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HLB가 5일 동안의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았죠. 오늘은 그래도 이제 거래량 자체가 100만 주가 넘어가면서 엎어되면서 드디어
이 6월 달에도 한번 장중에 시도했다가 종가상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못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결국 넘어갔습니다. 종가상으로. 이미 이제 파라볼릭자 추세 전환은 일봉상으로는 5일 정도 계속 이제 상승 진행을 이미 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53,000원대인데요. 예, 종가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서 오늘 당일 기준은 53,490원, 그래서 종가상으로 54,000원이니까 한 500원 정도 더 위로 올려서 일단 끝났죠. 그래서 분봉상으로는 장중에 이미 1시 넘어서 54,200원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3,000원 밑단으로 내려오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종가상으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또 닿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수급상으로는 하루 걸러서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월요일날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도에 준한 정도의 매수세가 일단 들어왔고요. 외국계. 결국 창구 쪽으로 보게 되면 JP모간에서 11만 주가 일단 좀 뚜렷이 집중적으로 좀 들어왔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신한은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후에는 이제 신한은 매도로 전환되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9만 주. 그래서 기존의 공매도 쪽에서 일단 커버링 매수가 들어왔고 신규로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한번 들어왔다가 그 뒤로는 이제 큰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 않죠. 골드만삭스가 매도하는 모습. 그래서 공매도 쪽에서 커버링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소한 신규 매수의 어떤 유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한 200만 주 이상, 적정한 건 500만 주, 1000만 주가 터지면서 커버링과 신규 매수가 들어올 때 이제 신약 그 FDA 허가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반영하는 어떤 부분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으로 보게 되면 그 가격의 어떤 시발점은 65,000원입니다. 피보나치 낙폭가대가 요 가격 위로 올라와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데 타이베이 미팅이 작년도와 같은 흐름으로 HLB 기준으로 60%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미팅의 결과의 어떤 견조함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65,000원대를 거래량을 실어서 보내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3월달 이후에 한 4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는 흐름을 과연 이제 이번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가 연말까지 HLB 주가에서도 뭐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거래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